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사상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돌파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18%, 여성은 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북과 강원, 전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등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들은 이곳을 최대 3년 동안 임대해 작물 재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의 총 30곳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겨울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 1.5배에서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3일 기준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4,639원으로 1년 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무 가격은 3,373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올랐습니다. 이는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단위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배추 수매 물량을 이번 주부터 방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한 혼농 임업 사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지역 주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산림 복원 면적이 당초 계획인 1,000헥타르를 초과한 1,36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에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농어민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333 프로젝트는 3년 내 농업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도내 농어업인 310명을 맞춤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9차례 오디션을 통해 21개 시군에서 농어민 31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에겐 1:1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 분석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발대식에선 333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양평 군뱅이 프로농장과 포천 철갑상어 농장 등 혁신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333 프로젝트가 농어민들의 경영 혁신과 소득 증대를 넘어 경기도 농어업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전북형 농생명 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통해 공개된 5대 중점 추진 전략은 지역 농생명 자원 연계 강화와 농생명 전문 인재 양성, 신사업 발굴, 기업 투자 촉진,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입니다. 전북도는 해당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7개 분야별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들 전략을 통해 농생명 산업지구를 성공적인 농업 모델로 키워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매력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할인이 내년에도 지속됩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고 거가대교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 휴일 기간 차량 통행료를 20% 할인해 왔습니다. 또 거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같은 할인 정책과 함께 국비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자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등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를 위해 13.9헥타르를 추가 매입해 공유화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다양한 식물이 군락을 이룬 곳을 뜻합니다. 북방 한 개의 식물과 남방 한 개의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숲이자 제주 지하수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입한 곶자왈은 한경면 저지리 일대와 조천읍 서늘리 일대입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2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곶자왈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